중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많은 정리들을 증명 없이 사용합니다. 상급 과정으로 진행하려면 이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산술의 기본 정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산술 기본 정리는 첫째,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되고 둘째, 분해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어럼, 정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증명이 요구됩니다. 사실 공리를 제외한 모든 명제들이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상급 과정으로 나아갈 때의 기본입니다. 하여간 산술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건데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정의부터 출발해야겠죠. 소수는 1보다 큰 정수이면서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 외에는 없는 수를 말합니다. 정수론에서는 부호를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연수에 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소수를 양의 약수가 2개인 수로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소수가 아닌 정수를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정의를 보면 양의 합성수의 필요충분 조건은 크기가 작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겠죠. 이제 기본 정리를 증명해보죠. 증명의 첫 부분은 이 이상의 자연수는 일단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었죠. 정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소수 그 자체는 소인수분해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우측식에서 k가 1인 경우를 뜻합니다. 둘째, p1부터 pk까지가 서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제곱 대신 풀어서 쓴 형태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지만 대신 2, 3의 곱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정리니까 공리가 개입될 것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소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들의 집합을 S라고 두죠. 이 S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정열성에 의해서 S에는 최소한 n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 소수는 자체로 소인수분해된 꼴이라고 했으니까 n이 소수일 수는 없습니다. n이 합성수일 때 자기보다 작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됨은 앞서 말한 바 있죠. 그런데 n이 S의 최소의 원소이기 때문에 n보다 더 작은 AB는 S의 원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두 수 AB는 소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P1부터 PS, Q1부터 QT까지의 곱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소수들의 곱이죠. 소인수분해 되지 않는 집합의 원소인 n이 소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 되지 않는 2 이상의 자연수는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을 보일 차례입니다. 이것의 증명에는 소수의 본질을 알려주는 유클리드 보조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수는 곱을 나누면 그중 어느 하나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소수를 소수라고 부르는 이유이고요. 이것부터 증명을 해보죠. 일단 P가 A 곱하기 B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PK가 AB가 됨을 써두었습니다. 만약 P가 A의 약수라면 결론을 보인 꼴이니까 증명할 게 없습니다. P가 A의 약수가 아니라고 합시다.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건데요.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입니다. 그리고 두 수 각각의 약수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P는 약수가 1과 P밖에 없습니다. P가 A의 약수가 아니므로 두 수의 공약수는 1 외에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차 결합으로 표현됨을 강조했었죠. 적당한 정수 XY에 대해서 PX 더하기 AY는 1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식의 양변에 B를 곱합니다. B를 곱한 이유는 식에 AB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 곱하기 B를 P 곱하기 K로 바꿉니다. 그리고 등식의 자변을 살피면 두 항 모두에 P가 곱해져 있습니다. P 곱하기 정수가 B이므로 B는 P의 배수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소수 P는 두 수의 곱을 나누면 둘 중 어느 하나의 약수가 되어야 함을 보였습니다.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수도 없이 사용했지만 최대 공약수가 1차 결합으로 표현됨을 알아야 제대로 정당화할 수 있죠. 보조 정리를 증명했으면 본 정리는 간단합니다.
n이 두 가지 형태의 소인수분해를 가지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등식을 살펴보면 P1 곱하기 정수가 우변입니다. 따라서 P1은 우변을 나누죠. 만약 P1이 Q1을 나누면 둘은 소수이기 때문에 1이 아닌 P1은 Q1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P1과 Q1을 지우고 나머지 것들로 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P1이 Q1을 나누지 못한다면 방금 보조 정리에 의해서 P1은 Q2에서 QT까지의 곱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이해하시겠죠? 좌측의 소수가 우측의 소수를 나누면 나누어지기 때문에 같아야 하고 두 개를 제거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보조 정리로부터 그 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이 나눌 수 있어야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P1은 Q들 중에서 분명히 어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P2부터 PS까지 차례로 같은 논의를 계속하면 왼쪽의 소수들은 오른쪽 어느 하나의 소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양변에 있는 소수들은 모두 같아야겠죠. 결국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회로 수건 사업이었던 산술의 기본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이를 소수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소인수분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1은 몇 개를 곱해도 1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식으로 분해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를 소수로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 영상들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해보죠. 정수론을 공부할 때 정렬성과 기납법은 공리처럼 주어집니다. 사실 둘은 동치지만 그냥 둘 모두 주어진 걸로 하죠. 하여간 이들로부터 얻은 최초의 정리는 나머지 정리 혹은 나누기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힘을 합쳐서 AB의 최대 공약수가 A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AB의 1차 결합이 모든 공약수의 배수임은 명백하죠? 그로부터 최대 공약수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약수들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양의 1차 결합의 최소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며 유클리드의 보조 정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가 P의 배수가 아니라면 Px 더하기 AY는 1이 되는 XY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 B를 곱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었었죠. 최종적으로 이 사실이 모든 정수는 소인수분해되고 그러한 소인수분해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담당한 최대 공약수가 1차 결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추가적인 성질들을 이끌어낼 때 유용합니다. 이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할 것은 서로소에 대한 것입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둘을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최대 공약수는 1차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면 ax 플러스 by가 1이 되는 xy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가 중요한 것은 여기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1차 결합을 보고 ab의 최대 공약수를 알 수 있죠. ax 더하기 by는 2라는 식을 봤다고 합시다. 이때 ab의 최대 공약수를 2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5와 3은 서로 소입니다. x를 -1, y를 2로 두면 1차 결합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5와 3의 1차 결합은 2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수의 1차 결합은 최대 공약수의 모든 배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 결합을 보고 최대 공약수가 무엇이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1차 결합의 결과를 보고 최대 공약수가 그 수의 약수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값이 1인 경우에는 AB의 최대 공약수가 1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사실은 A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나누어진 두 정수 D분의 A와 D분의 B는 서로 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식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되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AB가 서로 소이고 A가 BC의 곱을 나누면 A는 C를 나누게 됩니다. AB가 서로 소라 했으니 AB의 1차 결합이 1이 되는 XY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C를 곱합니다. 한편 A가 BC의 약수이므로 적당한 정수 K를 곱해서 BC를 만들 수가 있죠.
이제 BC를 AK로 바꿉니다. 우변에 공통되는 A로 묶어주면 A가 C의 약수임을 알게 됩니다. 이 형태의 특별한 경우를 앞에서 써먹었습니다. 유클리드 보조정리를 증명할 때 A 대신에 P, B 대신 P의 배수가 아닌 N을 사용했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 성질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가 서로소이면 A 더하기 B와 A가 서로소라는 겁니다.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A 더하기 B와 B 역시 서로소일 겁니다. 증명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첫째는 지지난 편에 증명했던 사실을 쓰는 겁니다. A가 BQ 더하기 R의 형태일 때 AB의 최대 공약수와 BR의 최대 공약수는 같습니다. Q와 R이 못과 나머지가 아니라도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왼쪽을 보시면 A 더하기 B를 대문자 A로, A를 B, Q를 1, B를 R로 두면 A 더하기 B와 A의 최대 공약수는 AB의 최대 공약수와 같아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두 번째 증명은 공부하고 있는 1차 결합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1차 결합을 살짝 변형하면 A와 A 더하기 B의 1차 결합으로 1을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A와 A 더하기 B가 서로소란 사실을 알게 되죠.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성질은 A가 B와 C 모두가 서로소일 때입니다. A는 BC의 곱과도 서로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AB, AC의 1차 결합이 1이 되는 UVXY를 찾습니다. 두 식의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곱하면 A 곱하기 정수, BC 곱하기 정수가 1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1번 사실에 의해서 A와 BC는 서로소인 겁니다. 1차 결합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방금 확인한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AB가 서로소일 때 두 수 AB의 합과 곱이 서로소란 사실도 알게 됩니다. 확인 1로부터 A 더하기 B와 A는 서로소이고 A 더하기 B와 B 역시 서로소입니다. 확인 2로부터 A 더하기 B는 A, B 각각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와 AB의 곱이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문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AB가 서로소일 때 A가 C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B의 곱 역시 C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7이 C를 나누고 10이 C를 나누면 C는 7 곱하기 10, 70의 배수여야 할 겁니다. 이제 와서 증명은 간단합니다. B가 C를 나눈다고 했으니 C를 BK로 표현합니다. A 역시 C를 나누니까 A가 B 곱하기 K를 나누는데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죠. AB가 서로소이고 A가 B 곱하기 정수를 나누면 A가 B가 아닌 나머지 정수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정수론을 공부할 때 자질구레하지만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분량이 길어져서 소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